화이자가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도 확진자 수가 4,200명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미주 한인사를 인종학 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용옥 대령과 세미리 박사 등 모두 7개 과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노래방과 주점 등 10여 개 업소들이 일제히 단속 철퇴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LA 한인회가 제임스 전 한인회 이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선관위원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한 예비 후보자들은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심의위원회가 미주 한인사를 인종학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김영옥 대령과 세밀리 박사 등 한인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연일 최악 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자는 다음 달까지 미국에 1,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연말까지 1,5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잡아놨는데 미국 언론들은 10일쯤 백신 긴급 승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감염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악의 기록을 썼습니다. 사망자도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는 미 전역으로 거의 예외 없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consider a red zone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is now well over half of the country. So this is faster, it's broader. 한동안 백악관에 집거하며 트윗으로 대선 불복 음모론을 주로 올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신이 없었으면 코로나 백신은 앞으로 4년 동안은 출시되지 않았을 거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무려 13,000여 명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들은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되는데 보건국은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다음 주쯤 야외 식사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급감하던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 최근 U자형을 그리며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오늘은 결국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만 13,000여 명으로 어제보다도 1.2%나 늘었습니다. 핫스팟인 LA 카운티 역시 3일 연속 평균 확진자 수가 4,400명을 넘겼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3.9%였던 확진율은 현재 7.3%까지 치솟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다음 주쯤 식당들의 야외 패티오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If we have a 5-day average of cases that's 4,000 or more, or hospitalizations are more than 1,750 per day, outdoor dining at restaurants, breweries, wineries, and bars will be prohibited, and these businesses will only be able to offer pickup and delivery. 오렌지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170여 명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퍼플 티어에 속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부터 통행 금지령이 적용됩니다. 주민들은 밤 10시 이후 모임을 자제하고 비필수 비즈니스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과 와이너리, 술집 등은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 패티오 영업이 금지되지만 음식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단속은 없을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 1,848명. 지난 5월 7일 하루에 1,925명이 숨진 이후 최고치입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시차를 두고 사망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대확산 공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야간 통행 금지에 들어가는 등 주 정부들도 비상입니다. So I got to beg people, this is not a normal year. It's not a normal Thanksgiving, Hanukkah, Christmas, New Year's. Folks have got to stay small. 백악관은 넉 달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보건당국 수장은 백신 개발에 대한 자랑만 늘어났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Operation Warp Speed, we have got such a brighter future ahead. And I want to see everyone get there.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이후 두문불출하며 선거 부정만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nother incident where he will go down in history as being one of the most irresponsible presidents in American history.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더라도 전국 차원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교과과정심의위원회가 미주 한인사를 인종학 과목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역사가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면서 한인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한인사를 조명하는 학습 지도안을 인종학 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습 지도안은 김영옥 대령과 세미리 선생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케이팝 문화와 도산 안창호의 업적 등 총 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니 서먼트 캘리포니아주 교육감은 한인사 포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도 학습 지도안 포함은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 정체성을 설립하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한인사 관련 학습 지도안은 12월부터 45일 동안 일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내년 3월 17일 미주 한인 이민사 채택에 대해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몰래 불법 영업을 해온 LA 한인타운 노래방과 주점 10여 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이사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APD 풍기단속반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LA 한인타운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노래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araoke bars was a major sting that happened in Koreatown area. However, those kind of enforcement practices that are being conducted by law enforcement personnel is for the safety of everybody.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흥업소는 10여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티켓까지 발부했습니다. 코로나 속에 도우미까지 제공하는 노래방 업소들이 코로나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방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It's not just for following the guidelines. It's about keeping us safe and preventing people from getting the COVID disease, preventing sickness, illness, and death.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은 40여 곳. 경찰은 현재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노래방은 30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시 또 오픈할 거야. 다시 또 술 사다가 티켓을 주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간에 다시 영업을 또 강행하겠지 이제 또. 네. 노래방은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노래방 사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내가 몇 시에 몇 명 가겠다. 창문이고 뭐고를 불빛이 안 새어나오게 나무 판자를 다 막았어. LAPD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소들은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차기 한인회장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제35대 LA 한인회장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에 당선된 제임스 한 전 한인회 이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조갑재 전 축제재단 회장 등 예비후보들은 줄곧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채와 조갑재 그리고 정찬용 등 3명의 예비후보들은 일부 선관위원 사퇴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제네시스가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 제네시스 GAD를 미주 시장에 출시하며 고급차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직접 GAD를 시승해봤습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오각형 전면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위아래로 분리된 쿼드 헤드램프가 디자인에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7년 만에 완전한 풀 체인지를 거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3세대 올뉴 제네시스 G8입니다. 한결 고급스러워진 디자인과 강력해진 성능을 앞세워 고급차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완전한 세대 교체 모델로 우선 차체가 더 길고 넓어졌습니다. 젊고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한 실내 인테리어는 운전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배 가까이 커진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마치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듯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과 전방 추돌 경보, 그리고 보행자 인지 등 첨단 안전 사양도 고루 갖췄습니다. 4기통 터보와 6기통 3.5리터 엔진 모두 주행 성능과 연비 2가지 모두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우디와 BMW 등의 동급 경쟁 차종보다 훨씬 다양한 기본 사양을 갖추고도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 강력한 시장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풀 체인지된 2021년형 올뉴 제네시스 G8는 2.5 터보와 3.5 터보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47,7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1개국 정상들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2020 정상선언과 함께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선포했습니다. APEC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저렴한 백신과 다른 의학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 사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과 관련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일본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확진자가 매일 2,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일본 정부가 사람들한테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환자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도쿄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 병동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집중치료 병상 8개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빈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증 환자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決められたキャパシティの中でやるしかないので、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ことに対して非常に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 도쿄는 오늘도 신규 확진자 522명이 나와 이틀 연속 500명을 넘겼습니다. 어제는 오사카, 오늘은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3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일본 전역으로 보면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하루 2,0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가에서 퍼졌던 8월 유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여행과 외식 장려 정책이 세 번째 유행을 불렀다며 일부 지역만이라도 여행 장려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도 정책에 손댈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旅行や飲食などを支援をし、感染対策と経済の回復を両立をさせていくのが基本的な考え方であります。
확산 원인은 방치한 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같은 개인 방역 대책만 강조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서 이미 세 번째 유행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흘째 확진자 숫자가 300명대로 늘어났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확진된 사람만 300명에 육박하는 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추가하면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라고만 했던 보건당국은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만큼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겁니다. 당국의 입장 변화에는 최근 한 주간 지역 발생이 급증한 서울의 감염 확산세뿐 아니라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가 최근 2주 평균 1.1에서 그제 1.5로 갑자기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건당국은 2단계 기준인 평균 200명을 넘어서면 격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감염학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거리두기 격상 등을 포함해 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제언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격상 뒤 첫 금요일 밤을 맞아 서울 번화가 곳곳을 둘러봤는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젯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모여있는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거리입니다. 그제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빕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제곱미터면은 사로 15명, 1일 최대 인원이 15명이시죠? 알고 계시고. 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는 가게에서는 테이블 사이에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다 시켜놨거든요, 칸막이랑. 근데 지금 당장 해서 방법이었어요, 인터넷에 시켜놨고.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지 않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50에서 150제곱미터는 어제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요. 대화 중에는 꼭 마스크를 끼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서울시는 내일부턴 일반 음식점과 카페에서 전체 테이블의 절반까지만 앉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들도 여러 명 포함됐다고 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체납자 명단에 수명의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세무국은 소득세 고액 체납자 500명 중에 한인 남모 씨가 120만 달러, LA 황모 씨 부부가 28만 달러, 산타에나의 김모 씨가 29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김모 씨가 20만 달러 등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시험은 내년 2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주택 몰기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플즈법이 본격 추진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수익 감소, 자녀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렌트비나 몰기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퇴거 조치 대신 미납 렌트비 상환 계획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시가 내년부터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20의 카탭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당국은 새 카탭은 기존 $60의 카탭의 시효가 금년 말 만료된 후 내년 중반부터 징수할 예정이어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한인 입양인 출신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리 캐러웨이 변호사를 북가주 뷰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러웨이 변호사는 2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뷰트 카운티 최초의 아시안 판사가 됐습니다. 네,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새 앨범을 내면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연 방탄소년단 BTS는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입니다. BTS 멤버들은 당장 내년부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멤버들이 완전체로 몇 년 더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른바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판정 검사나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체육 분야 우수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그다지 없어서 이번에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세부 기준입니다. 본회의 통과 뒤 6달 안에 병역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선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만 30살까지 입영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 우수자의 경우 지금은 만 27살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어서 예체능 분야 연령을 똑같게 할지 여부도 논의돼야 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한국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살아났나 싶은데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김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4개월 연속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요. 국내 조선업 경기도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제가 거제도의 한 조선기자재 협력공단에 와봤습니다. 선박 블록을 제조하는 협력업체 6곳이 모여있는 성내 조선기자재 협동화공단. 공단 전체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일하는 작업자들이나 기자재도 찾기 어렵습니다. 문을 연 업체는 단 2곳. 그마저도 직원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 보름서 일주일서 그러려면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오지. 이딴 수주 낭보에도 조선업 경기가 얼어붙은 건 당장 수주를 해도 설계, 자재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 일감이 풀리는 시기는 수개월에서 1, 2년 후이기 때문입니다. 수주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한테 현장에 오는 거는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수주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간 수주 공백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숙련공들이 상당수 이탈했습니다. 현재 숙련공들은 전업을 했거나 일부 기술공들은 중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으로도 상당히 유출된 걸로 알고 있다. LNG 등 친환경 선박 부문은 2023년쯤 다시 부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숙련공과 기술자가 필수입니다. 수주가 늘어날 때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시효가 만료된 특별 고용 업종을 재지정하고 협력사에 대한 특별 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실제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살리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섰지만 여전히 당 안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느낄 만한 입법 성과 역시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김종인 위원장의 반년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5월부터 당을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초반부터 보수 색채 지우기에 애썼습니다. 저는 이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강 정책엔 경제 민주화를 새겨 넣었고 국민의힘으로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진보적 입법 의제도 화두로 던졌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문제는 무슨 정파 간의 대립될 문제가 아니라 등 돌린 호남 민심엔 무릎도 꿇었습니다.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이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해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총선 때 당의 발목을 잡은 막말 이미지, 그건 좀 걷어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력 대선 주자는 감감무소식. 최근 현재 당 안엔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뿐이라며 힘을 실어주는 듯한 말을 했는데 동시에 새 인물 찾기는 그만큼 난항이란 토로로도 풀이됐습니다. 진보적 입법 의제를 놓곤 의원들과의 보조가 삐걱거립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비공개 회의 때 이젠 의원들의 시간인데 입법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겠다는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당내엔 반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과거 구원투수 이력의 끝은 대체로 그 당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 그의 시간은 이제 넉 달 반 남았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을 정기국회 회기안에 마치겠다고 사흘 전에 민주당 대표가 말했는데 그때까지는 어렵겠다고 당 입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 짓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공개 지도부 회의 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러나 반드시 추진합니다. 현행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기존 법 체계와 비교하는 절차도 필수라 시간이 더 필요하단 겁니다. 정의당은 다른 법안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민주당이 당론 채택에 이어 처리 시한마저 회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언제 처리할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고위직이라고 처벌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CEO 기피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잇따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은 법안 이름에 예방이란 단어를 넣고 처벌은 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한국 수영의 희망 17살 황선우 선수의 자유형 200m 기록이 주니어 세계 신기록이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영연맹이 부랴부랴 공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황선우는 어제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5초 92의 터치패드를 찍으며 가볍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호주 엘리아 위닝턴의 종전 세계 주니어 기록을 2년 만에 0.21초 경신한 신기록입니다. 한국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록이 하마터면 인정받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세계 기록을 공인받으려면 국제수영연맹 피나에 도핑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수영연맹이 세계 기록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번 대회에서 도핑 검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수영연맹은 부랴부랴 준비에 들어가 유효 시간 24시간을 2시간 남긴 오늘 오후 3시에야 도핑 검사를 했습니다. 연맹은 도핑 결과와 함께 수영복, 수질 검사 등에 대한 보고서를 급히 작성해 세계 기록 공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부랴부랴 했고요. 나머지 이제 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들은 연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박태환으로 불리는 17살 황선우의 혜성 같은 등장에 잔뜩 들떠 박수만 치던 수영연맹은 자칫 대기록을 날릴 뻔하면서 하루 종일 진땀을 뺐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자택 대피령까지 발령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부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나를 위해 또 내 가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더욱 안전하게 언제나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빈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